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보냈지요? 오늘도 반짝반짝 별빛이 내려앉은 이곳, 거북이 선생님이 별 내린 다락방에 온 걸 환영해요. 오늘 거북이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 깔깔 웃음이 나지만 마음은 포근해지는 재미있는 방귀 전래동화 네 편을 준비했답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방귀쟁이 며느리, 방귀시합, 도둑 쫓은 방귀쟁이, 그리고 호랑이와 방귀예요. 이야기 속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재주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그 재주가 때로는 가족을 웃게 하고 마을을 도와주고 무서운 일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한답니다. 자, 이제 따뜻한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누워볼까요? 두 눈은 살며시 감고 마음은 몽글몽글하게 준비해요. 거북이 선생님이 들려주는 재미있고 신기한 전래동화. 지금부터 하나씩 살며시 풀어볼게요. 별빛을 따라 옛날 이야기 나라로. 뿡, 아니, 퐁당, 빠져보아요.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처녀는 바느질도 잘하고 밥도 맛있게 짓고 어른들께 인사도 공손하게 잘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녀를 볼 때마다 칭찬하곤 했습니다. 저 집 딸은 참 곱기도 하지. 마음씨도 비단결이야. 그런데 처녀에게는 남몰래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방귀를 아주 세게 뀌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방귀가 뽕 하고 지나가는 작은 바람이라면 처녀의 방귀는 산골짜기를 지나가는 큰 바람 같았어요. 한 번 힘을 주면 방바닥이 울리고 창호지가 부르르 떨고 마당의 낙엽이 빙글빙글 춤을 출 정도였지요. 처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언제나 배를 꼭 잡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속이 답답해도 아무리 배가 꾸르륵거려도 얼굴만 빨개진 채 꾹 참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이웃 마을이 착한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새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아끼고 살뜰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낯선 집에서 큰 방귀를 뀌었다가 모두가 놀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루를 참고 이틀을 참고 사흘을 참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이 잘 가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편히 잠들 수 없었어요. 뱃속에서는 작은 북을 치듯 둥둥 소리가 났고 얼굴은 점점 노랗게 변해갔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안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다가도 숨을 몰아쉬고
부엌에 앉아 있다가도 배를 살며시 감쌌지요. 시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얘야, 어디가 그리 아프냐? 며느리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가에 부끄러운 빛이 어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사실은 방귀를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잠시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시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방귀라니, 그게 무슨 병이냐?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귀를 뀌는 법이지. 참지 말고 시원하게 끼어라. 며느리는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졌어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거듭 괜찮다고 하자 조심스럽게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살짝만 뀌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방귀가 한꺼번에 밀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는 뒷산에서 천둥이 굴러오는 것처럼 컸어요. 사랑방문이 덜컹거리고 부엌이 바가지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마당에 말리던 빨래가 펄럭 날아올랐고 닭장아니 닭들이 놀라 꼬꼬댁하고 울었지요.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길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어요. 산길에는 이슬이 반짝였고 들판에는 누렇게 익은 곡식이 바람에 살랑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자신이 못난 사람처럼 느껴져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길가에 큰 배나무 밭이 나타났어요. 탐스럽게 익은 배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밭주인은 긴 장대를 들고 끙끙대고 있었어요. 높은 가지에 열린 배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시아버지는 문득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얘야, 내 방귀로 저 배를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며느리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배밭주인이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자 며느리는 나무 앞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번에는 집안이 아니라 넓은 들판이었어요. 바람이 지나갈 곳도 충분했지요. 며느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살며시 힘을 주었습니다. 뿡! 큰 바람이 배나무 사이를 지나갔어요. 높은 가지가 흔들리고 잎사귀가 파도처럼 출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탐스러운 배들이 우수수 떨어졌지요. 이런 재주는 처음 보았습니다. 배밭주인은 고마운 마음에 잘 익은 배를 한 바구니 가득 담아주었지요.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는 모두를 놀라게 한 방귀였지만 이곳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지요. 쓸모없다고 여긴 것도 때와 장소를 만나면 귀한 재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얘야, 집으로 돌아가자. 너의 재주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며느리는 놀라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어요. 두 사람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지요. 그 뒤로 며느리는 방귀를 억지로 참지 않았어요. 물론 집안에서는 조심했고 꼭 필요할 때만 자신이 재주를 썼습니다. 가을이 깊어 배를 따야 할 때, 무거운 집더미를 날라야 할 때, 멀리 있는 새떼를 쫓아야 할 때, 며느리의 특별한 바람은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더는 며느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웃으며 말했지요. 그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바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방귀시합. 옛날 어느 고을에 방귀 잘 뀌기로 소문난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동쪽 마을에 사는 덩치 큰 아저씨였고, 다른 한 사람은 서쪽 마을에 사는 씩씩한 아주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도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입을 타고 소문은 날마다 커졌어요. 동쪽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아저씨가 방귀를 뀌면 대문이 덜컹거린다네. 그러자 서쪽 마을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 마을 아주머니가 방귀를 뀌면 빨래가 저절로 말라요. 처음에는 웃고 넘기던 말이 점점 자랑이 되었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 더 센지 이야기하며 손뼉을 쳤고, 아이들은 두 사람이 흉내를 내며 깔깔 웃었어요. 소문을 들은 동쪽 마을 아저씨는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어깨를 으쓱 했습니다. 서쪽 마을 아주머니도 장독대 앞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씩 웃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장터에는 콩을 파는 할머니, 엿을 파는 아저씨, 집신을 고르는 손님들까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알아보고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두 분이 한번 겨뤄보면 어떻겠소? 처음에는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 속에서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둘 다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냇가옆 넓은 빈터에 모였어요. 가운데에는 오래된 절구통 하나를 놓았습니다. 단단하고 묵직한 나무 절구통이었지요. 시합 방법은 간단했어요. 한 사람이 방귀를 뀌어 절구통을 밀어보내면 다른 사람이 다시 방귀로 밀어 되돌리는 것이었어요. 먼저 동쪽 마을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그는 두 발을 넓게 벌리고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볼이 빵빵해지고 배가 둥글게 부풀었습니다. 잠시 뒤 땅이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큰 소리가 터졌습니다. 뿡! 절구통이 쿵 하고 튀어올라 서쪽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저씨는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꼈지요. 이번에는 서쪽마을 아주머니 차례였어요. 아주머니는 치맛자락을 단단히 여미고 절구통 앞에 섰어요.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살짝 허리를 굽히자 마른 풀들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뿡! 절구통은 방금보다 더 빠르게 굴러 동쪽으로 되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서쪽 마을 사람들이 크게 손뼉을 쳤습니다. 시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다시 힘을 주자 절구통은 서쪽으로 굴러갔고 아주머니가 다시 힘을 주자 동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절구통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들판을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배를 잡고 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큰 방귀 시합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지요.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시작된 시합은 오후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아저씨는 자기 마을이 자존심을 생각했고 아주머니는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절구통은 점점 더 멀리, 더 높이 튀어 올랐습니다. 마지막 판이 되었어요. 동쪽 마을 아저씨가 온 힘을 다해 방귀를 뀌었어요. 절구통은 커다란 소리를 내며 서쪽 끝까지 날아갔습니다. 잠시 뒤 아주머니가 마지막 힘을 모았어요. 뿌웅! 절구통은 하늘로 솟구쳤어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들어 절구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절구통은 구름 가까이 올라가더니 점점 작아졌어요. 작아지고 또 작아지더니 마침내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모두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장터 사람들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때 한 아이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절구통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어른은 산 너머에 떨어졌을 거라 했고, 어떤 어른은 바다까지 날아갔을 거라 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어 둥근 달이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달빛 속에서 작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마치 토끼가 절구통에 무언가를 찢고 있는 모습 같았지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뜰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옛날에 방귀 시합을 하던 두 사람이 있었고 그 시합에서 날아간 절구통이 달나라까지 올라갔다고요.
동쪽 마을 아저씨와 서쪽 마을 아주머니는 그 뒤로 누가 더 센지 더는 겨루지 않았습니다. 둘은 장터에서 만나면 서로 웃으며 인사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처음에는 재미있지만 지나치면 절구통이 하늘까지 날아갈 만큼 큰 소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이들은 밤하늘이 달을 볼 때마다 상상했습니다. 달나라 토끼가 쓰는 절구통은 정말 그날 날아간 것인가 하고요. 도둑 쫓은 방귀쟁이.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방귀를 무척 세게 뀌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마음씨가 순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방귀 때문에 늘 곤란했지요. 밭에서 김을 매다가 방귀가 나오면 새들이 깜짝 놀라 날아갔고,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방귀가 나오면 쌓아둔 낙엽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나중에는 웃으며 말하곤 했어요. 저 사람 방귀는 장정셋이 부채질하는 것보다 세다니까. 하지만 정작 방귀쟁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웃어넘겨도 자신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지요. 잔칫집에 가도 마음껏 앉아있지 못했고, 사랑방에 사람이 모여 있으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어요. 뱃속이 꾸르륵 거리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마다 도둑이 나타나 곡식과 물건을 훔쳐간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집에서는 말린 고치가 사라졌고, 어느 집에서는 뒤주 속 쌀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마당의 개들도 낯선 소리가 나면 컹컹 짖었지요. 방귀쟁이 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농사지은 콩과 조, 보리쌀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어요. 겨울을 나려면 꼭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대문을 잠그고 창고문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방 안에 누워서도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방귀쟁이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조용할 때 방귀가 나오면 온 동네가 들을 만큼 소리가 컸기 때문이에요. 그는 혹시라도 이웃들이 놀랄까봐 여러 방법으로 방귀를 참아보았습니다. 숨을 멈춰보기도 하고 배를 문질러 보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나무토막처럼 몸을 꼿꼿하게 하고 누워있기도 했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빛은 희미했고 바람은 초가집은 끝을 살살 스쳤어요. 방귀쟁이는 방 안에 누워 있었지만 뱃속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꾸르륵 꾸르륵 작은 소리가 뱃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참았어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어요. 사각사각. 누군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대문 빗장을 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귀쟁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은 검은 보자기를 어깨에 메고 살금살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집에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어요. 도둑은 발 뒤꿈치를 들고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에 도둑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방귀쟁이는 가만히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게다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뱃속이 바람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밀려 올라왔습니다. 그는 두 눈을 꼭 감았어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뿡! 그 소리는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는 것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방바닥이 웅 하고 울리고 방문이 덜컹거렸어요. 마당이 항아리 뚜껑이 달그락 소리를 냈고 처마 밑에 매달아둔 옥수수 다발이 흔들렸습니다. 창고문 앞까지 다가갔던 도둑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도둑은 태어나서 그렇게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소리가 방귀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신령이 호통을 친 줄 알았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도둑이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아이쿠, 이 집에는 무서운 장수가 숨어 있구나. 도둑은 보자기도 챙기지 못하고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신발 한 짝이 마당에 벗겨진 줄도 몰랐어요. 방귀쟁이는 한동안 이불 속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 방귀 소리에 자신도 놀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도둑이 떨어뜨린 보자기와 신발 한 짝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방귀쟁이 집에 모였습니다. 도둑이 남긴 물건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지요. 방귀쟁이는 밤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 웃음은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기뻐하는 웃음이었지요. 자네의 방귀가 마을 곡식을 지켰구먼. 그날 이후 도둑은 다시는 그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귀쟁이는 여전히 자신의 방귀가 조금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숨기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부끄러워하던 것이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을 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속삭였습니다. 그 집에는 도둑도 벌벌 떨게 한 큰바람 아저씨가 산다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세상에는 이상해 보이는 재주도 꼭 필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든든한 힘이 된다고 말이에요. 호랑이와 방귀. 옛날 깊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방귀를 아주 세게 뀌는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아침마다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왔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겁이 조금 많았어요. 특히 산속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지요. 그 산에는 오래전부터 큰 호랑이가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누런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고 눈은 등잔불처럼 번쩍인다고 했어요. 실제로 호랑이를 본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밤마다 산등성이에서 들려오는 으르렁 소리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은 문을 꼭 닫았습니다. 나무꾼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뱃속에 가스가 차면 어마어마한 방귀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나무꾼이 산길에서 방귀를 뀌면 낙엽이 한꺼번에 날리고 풀숲에 숨어있던 메뚜기들이 뛰어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이 우수수 떨어져 나무꾼이 눈사람처럼 하얗게 된 적도 있었지요. 나무꾼은 그것이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늘 방귀를 참았습니다. 하지만 산속에서는 혼자였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산새와 다람쥐만 조용히 놀랄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나무꾼은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전날 비바람이 불어 마른 가지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았거든요. 산길에는 젖은 흙냄새가 났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나무꾼은 좋은 장작감을 발견할 때마다 지게에 차곡차곡 올렸어요. 해는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숲속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방금 전까지 지저귀던 새들도 소리를 멈추고 바람에 흔들리던 풀잎마저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나무꾼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쪽 바위 위에 커다란 호랑이가 서 있었어요. 누런 털은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긴 꼬리는 천천히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내려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나무꾼이 다리는 풀린 새끼줄처럼 후들거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도 툭 떨어졌지요. 호랑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좋겠구나. 나무꾼은 너무 무서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바위에서 내려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호랑이가 흙을 밟을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바로 그 순간 나무꾼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에 먹은 보리밥과 무나물이 탈이 난 것인지 긴장한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두 손으로 배를 눌렀어요. 하필 이런 때 방귀가 나오려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를 꽉 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움이 커질수록 뱃속의 바람도 더 크게 요동쳤지요. 호랑이는 코앞까지 다가와 수염을 실룩였습니다. 나무꾼은 눈을 꼭 감았어요. 그런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뿡!
흔들리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른 낙엽이 회오리처럼 날아올랐고 지게 위 나뭇가지들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바위 틈이 먼지가 하얗게 피어올랐고 근처 나무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깍깍거리며 날아갔습니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털을 바짝 세웠습니다. 호랑이는 산속에서 많은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천둥 소리도 들어보았고, 폭포 소리도 들어보았고, 사냥꾼이 고함 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땅을 울리는 소리는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나무꾼은 꼬리도 없고 뿔도 없는데 몸 뒤쪽에서 천둥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호랑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은 몸속에 천둥을 숨기고 있구나. 나무꾼은 자신도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호랑이가 뒷걸음질 치는 것이 보였어요. 나무꾼은 용기가 조금 생겼습니다. 사실 여전히 무서웠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배를 움켜쥐고 괜히 더 큰 척했습니다. 가까이 오면 또 전둥을 부르겠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무꾼이 뱃속에서 다시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호랑이는 그 소리마저 무시무시한 주문처럼 들었어요. 잠시 뒤 나무꾼이 한 번 더 힘을 주었습니다. 우 이번 소리는 처음보다 작았지만 이미 겁을 먹은 호랑이를 돌려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호랑이는 꼬리를 말고 산비탈을 향해 달아났어요. 호랑이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릎은 여전히 떨렸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이 힘이 풀렸지요. 그는 흩어진 나뭇가지를 다시 주워 지게에 올리고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서둘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산에서 호랑이를 보고 살아 돌아온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정말 방귀 소리에 도망갔느냐고요. 나무꾼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오를 때마다 나무꾼이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무서운 호랑이도 세상에서 처음 듣는 큰 방귀 소리 앞에서는 깜짝 놀랄 수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나무꾼은 여전히 겁이 조금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끄러워하던 방귀 덕분에 목숨을 구한 뒤로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남과 다른 점이 꼭 흠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때로는 웃음이 나는 재주가 아주 무서운 순간에는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도 있었지요. 그래서 마을에는 이런 말이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작은 나무꾼이 뜻밖의 방귀가 산골 마을에 웃음과 용기를 남겼다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거북이쌤이 들려준 방귀 전래동화 모두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조금 특별한 재주 때문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방귀쟁이 며느리. 누가 더 센지 겨루며 웃음을 주었던 방귀시합. 무서운 도둑을 씩씩하게 쫓아낸 도둑 쫓은 방귀쟁이. 커다란 호랑이까지 깜짝 놀라게 한 호랑이와 방귀까지. 오늘 이야기들은 모두 조금 우스꽝스럽고 신기했지만 남들과 조금 달라도 괜찮다는 것. 내가 가진 특별함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무서운 순간에도 지혜와 용기를 내면 웃으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지요. 자, 이제 별들이 조용히 잠들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포근한 베개에 머리를 대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예쁜 꿈나라로 떠날 준비 됐나요? 거북이 선생님은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더 따뜻하고 더 반짝이는 이야기들을 가득 담아서 별 내린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들어주었어요. 모두 안녕히 잘 자요. 사랑해요.